아래층 강생이, 위층 고냉이. 일장, 누구세요? 아, 다. 역시 공기부터가 달라. 눈을 살포시 감고 폐부 깊숙이 제주도 숨을 들이마셨다. 초여름 공기라 상쾌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서울 먼지에 찌든 폐를 씻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너도 좋지? 피카소. 피카소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에서 무서웠지? 왈왈. 뭐? 전혀 안 무서웠다고? 대견하다.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의젓하게 굴었다. 피카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 목을 감싸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이럴 때는 소형견이 부러워지기도 한다. 작은 강아지는 케이지에 넣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카소는 너무 크다.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아주 잠시였지만 피카소 덩치에 부담을 느낀 것이 미안했다. 저 늠름한 자태를 봐. 감히 소형견은 범접할 수 없는 품위가 흐르잖아? 도베르만. 이름부터가 귀족스러워. 피카소는 내 생각이라도 읽었는지 목을 곧게 세우고 더욱 고고한 자세를 취했다. 크로스백에서 간식을 하나 꺼내어 입에 물려주었다. 방금까지의 고고한 자태는 없어지고 걸신 들린 듯 씹어먹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여기서 자전거 샵까지 2km 정도 되는구나. 그 정도면 비행기에서 굳어진 다리 풀기에 적당하네. 크로스백을 앞으로 돌리고 백팩을 맸다. 왼손에 케이지를 들고 피카소의 목줄을 오른손으로 잡았다. 출발. 아이고, 힘들어. 2km가 이렇게 먼 거리였나? 피카소와 공원으로 산책을 가면 2바퀴씩 돌고는 했었다. 공원 한 바퀴가 적어도 1km는 될 거라 여겼는데 실제로는 500m도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었다. 아니면 산책 갔다 와서 마시는 맥주 때문인가. 대형견을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다. 기사분은 물론이고 승객들의 시선이 무언의 시위를 해대고는 한다. 그나마 시선으로만 시위를 하면 다행이다. 케이지에 넣었는데도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주일 전 지하철 3호선 5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나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욕을 했었다. 젊은 년이 공중도덕에 개념이 없다나. 이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다음 칸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김포공항까지 가는 새벽 공항버스에서는 기사님께 바카스 한 병에 눈웃음을 더해 맨 앞자리에 태우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여의치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자전거를 렌트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대여비 15,000원. 자전거 수거하는 비용 3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육체적 고통이 낫다는 것이 내 평소의 신념이다. 그 신념이 바뀌기 직전. 자전거 샵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예약했어요. 지서인. 자전거 하루 대여하는 거요. 아니. 왜 그렇게 땀을 흘려요? 그 정도로 더운 날씨는 아닌데. 공항에서 걸어오는 길이 생각보다 머네요. 햇볕도 생각보다 강하고.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하지 그랬어요? 우리가 공항 픽업 서비스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젠장. 예약 페이지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볼걸.
강아지 때문에요. 강아지가 있으면 픽업이 어렵지 않나요? 어렵긴요? 우리 차로 가는 건데. 차로 3분도 안 걸리고. 이런 젠장. 다음부터는 모든 예약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야겠다. 사장님은 서글서글한 웃음과 함께 피카소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피카소도 약간 힘든 모양이다. 혓바닥을 길게 뽑고 헉헉대고 있었다. 잠시 기다리라며 안으로 들어가신 사장님은 시원한 물이 담긴 햇반 용기를 들고 나와 피카소 앞에 내려놓으셨다. 피카소가 요란하게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엎드려서 같이 핥아먹고 싶다. 사장님은 내가 예약한 자전거를 준비하신다고 가게 안쪽에서 잠깐만 쉬고 있으라고 하셨다. 에어컨 바람이 땀을 앗아가기 시작했다. 정수기가 보였다. 물을 두세 컵 마시고 나서야 갈증이 풀렸다. 그제야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다양한 자전거들이 천장과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자전거는 왜 이렇게 바퀴가 얇은 거야? 44 사이즈 전용 자전거인가? 이 자전거는 바퀴가 손수레만 하네. 무겁지 않나? 생각보다 가벼운데. 밖에서 사장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짐바지에 케이지를 묶을 거죠? 네. 백팩은 제가 메고 가려고요. 그럼 케이지가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사장님께서 부르셨다. 밖으로 나갔다. 원래부터 달려 있었던 것처럼 케이지가 짐바지 위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전거는 늦은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수거하러 갈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피카소. 가자. 인사를 꾸벅하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사장님은 오른손으로는 나에게, 왼손으로는 피카소에게 손을 흔드셨다. 나는 피카소의 목줄을 왼손으로 부여잡고 해안도로를 향해 페달을 힘껏 밟았다. 희미한 짠내음이 가볍게 내 두 뺨을 어루만졌다. 자전거는 경쾌한 마찰음을 경적처럼 울렸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나를 반기듯 감싸 안아주었다. 그만 안아줄래? 제주도가 확실히 바람이 많다. 맞바람 불 때 자전거 타는 게 이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다.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었다. 마치 헬스장 자전거를 길거리에서 타고 있는 미친년 같았다. 피카소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빨리 좀 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잠시 멈추어 구글맵을 살폈다. 샵에서 4km. 그러면 남은 거리는 26km. 휴. 암담하다. 어휴. 젊은 아가씨가 힘이 장사네. 케이지 싣고 배낭 메고 강아지까지. 뒤에서 굵은 저음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렸다. 힙스터 수염을 멋지게 가꾼 가죽 점퍼를 걸친 70대 할아버지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면서 엄지를 척하고 올리셨다. 아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다. 자전거다. 전기자전거. 내가 왜 저 생각은 못했지? 전기 자전거를 빌렸으면 될 것을.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타입이 아니다. 더욱 열심히 페달을 밟았다. 불과 몇 미터 더 가기도 전에 뒤에서 작은 경적 소리가 울렸다. 자전거인가 싶어 한쪽으로 비켜주었다. 길을 터주기가 무섭게 두 팔을 앞으로 내민 사람의 형체가 지면을 스치듯 내 옆을 지나갔다.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전동 킥보드? 내가 왜 저 생각은 못했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무리 늦었어도 후회할 것은 해야겠다.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는 말이 맞다. 미안하다. 내 허벅지야.
미안하다. 내 종아리야. 미안하다. 내 똥꼬야. 내가 피카소를 데리고 가는 건지 피카소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다. 제주도에 온 지 3시간도 안 되었는데 제주도 바람에 치를 떨고 있었다. 이놈의 바람은 왜 앞에서만 부는 거야? 뒤에서 불면 좀 좋아? 그래도 이제 10km, 3분의 1이 나왔다. 남은 거리 20km. 조금만 힘내면 되겠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글맵을 축소해 보았다. 잠깐. 지도가 좀 이상하다. 왜 부산이 밑에 있지? 자전거 샵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뭐가 서러운지 자꾸만 눈물이 나왔다. 손등에 묻은 마스카라를 보니 지금 내 몰골이 어떨지 충분히 상상이 되었다. 사장님, 수거 좀 해주세요. 벌써 도착하셨어요? 평소에 자전거 좀 타시나 봐요? 아니요. 저 좀 수거해주세요. 10분도 안 되어 사장님께서 오셨다. 2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차로는 고작 10분이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다. 트럭 뒤에 자전거를 싣고서 이어 피카소를 번쩍 하나 태우셨다.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아 트럭에 올라타도록 도와주셨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탈진한 선수처럼 바닥에 누웠다. 피카소는 머리를 내 배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다. 하늘이 새파랗다. 구름은 하얗다. 이제야 제주도 바람이 조금 반갑게 느껴진다. 끼익. 낡은 브레이크 소리에 눈을 떴다. 깜빡 잠든 모양이었다. 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복근에 힘을. 우리 계약서 수정 좀 하자. 갑자기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나는 트럭 바닥에 다시 몸을 뉘었다. 누군지 몰라도 트럭 짐칸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나를 보면 기겁을 할 것이다. 뭘 수정해? 냉랭한 여자의 대답이 들려왔다. 10시 이후 2층 출입금지 조항만 삭제해줘. 왜? 넌 아침형 인간이지만 난 저녁형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끔은 발코니에 앉아 밤 바다보며 맥주 한잔하고 싶거든. 생각도 좀 정리하면서. 왜 꼭 발코니에서 마셔야 해? 맥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층에서 바다가 더 잘 보이니까. 네 방에는 절대 안 들어가. 훗.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난 잠기가 밝아. 내가 조용히. 철컹. 젊은 남녀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지는가 싶더니 철문 닫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눈만 빼꼼히 내밀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몸을 일으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또 자전거 필요하면 연락해요. 사장님께서는 손을 흔들면서 후진으로 도로를 향해 나가셨다.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몸을 돌렸다. 피카소. 여기가 8주 동안 우리가 머무를 집이야. 어찌지? 들어가면 네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얀색 2층 건물이 햇살을 받아 단지 하얗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을 반사하고 있었다. 1층의 높다란 창이 바로 앞에 바다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2층의 커다란 창은 하늘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하얀 벽과 바다를 가로막고 있는 파란색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바로 앞에는 초록색 잔디밭이 현무암 나물 등에 지고 하얀 벽과 대치 중이었다. 그 둘을 중재하고 있는 것은 각종 꽃과 허브를 담은 작은 화분들이었다. 주인 아저씨가 로즈마리 화분 밑에 열쇠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왼쪽으로 가볍게 돌렸다. 찰캉. 부드러운 철물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손을 벌려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남자다.
젊은 남자가 있었다. 아니, 지금 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혹시 도둑? 주인이 긴장한 걸 느낀 모양이었다. 피카소도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당장이라도 앞으로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했다. 온몸의 근육들이 수축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고 있었다. 주인분이세요? 주인분이세요? 또다시 같은 질문이 두 사람 입에서 동시에 튀어나왔다. 확실히 주인 아니네. 그럼 더 이상하잖아. 주인도 아닌데 왜 여기 있는 거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갑자기 피카소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피카소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저 구석에서 덩치가 집채만 한 사모예드 3마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쟤들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태평하지? 갑자기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케이지를 든 소나귀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남자가 내 앞에 서더니 나를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도둑치고는 너무 잘생겼는데.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지서인. 돈이 없어. 도둑질을 하는 거지. 얼굴이 못생겨서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 참, 지금 내가 선입견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케이지로 내리칠까? 키가 너무 커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남자는 돌연 한쪽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앉았다. 이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하튼 기회는 찬스다. 케이지를 서서히 들어올렸다. 남자는 피카소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피카소가 그의 얼굴을 핥았다. 어? 피카소 너까지 왜 그래? 이름이 뭔가요? 지서인. 아니, 강아지 이름. 아, 피카소. 피카소의 이름을 들은 남자는 나를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